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랜만에 얇은 책 코너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20세기 고전문학 스콧 피츠제럴드가 1925년에 출간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저는 출판사 문학동네 민음사 걸로 2권 갖고 있고요. 분량은 250쪽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얇은 책 축에 들어가죠. 책이 얇으면 재독하기 좋죠. 그래서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읽었는데요. 최애 소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책의 정조라고 할까요? 제가 이 책에서 느끼는 지배적인 감정을 형용사 2개로 꼽는다면 화려하다 그리고 쓸쓸하다입니다. 근데 왠지 저는 이런 느낌을 좀 좋아해요. 화려하지만 약간 쓸쓸한 느낌. 왜 이상에 깃든 애수나 비애 같은 게 있잖아요. 책에서 그런 거를 느낄 때 저는 좀 진실에 접근한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화려하지만 쓸쓸한 이 정조가 꽤 매력적입니다. 진실은 항상 어느 정도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위대한 개츠비는요, 사실 화려했던 아메리칸 드림 시대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읽힙니다. 특히 읽을 때마다 작가인 피츠제럴드가 굉장히 진실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책이라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소설이지만 작가 본인이 굉장히 투명하게 투영되어 있는 느낌. 실제로 이 소설은요, 피츠제럴드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바탕이 됐습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추격하자면요, 가난했던 한 남자가 부유하고 아름다운 한 여자를 맹목적으로 사랑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정도로. 이 남자에게 이 여자는 연인인 동시에 꿈이었어요. 결국 꿈을 줬다가 목숨을 버린 남자의 이야기죠. 그냥 애달픈 사랑 이야기로 가볍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주인공 남자 개츠비가 사랑한 여자 데이지는 어떤 면에서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인 1920년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개츠비는 데이지를 결국 얻지 못하죠. 그래서 타락하고 좌절한 허망한 꿈의 상징이 바로 이 소설 속 데이지가 아닌가 합니다. 자, 실제로 피츠제럴드의 삶이나 면모가 이 소설 속의 개츠비랑 닮은 면이 많습니다. 피츠제럴드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러나 아주 야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18살 때 지네브라 킹이라는 아주 아름답고 부유했던 첫사랑을 만났는데 피츠제럴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지네브라한테 차였어요. 그래서 이때 경험이 사실상 이 위대한 개츠비의 모티프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이 데이지의 모델이 피츠제럴드의 첫사랑 지네브라 킹이었다고 해석되죠. 그리고 지네브라 킹 말고도요, 피츠제럴드와 결혼을 한 젤다 세이어 같은 경우도 엘라베마주 대법원 판사 딸로 상류층 여성이었는데요. 피츠제럴드와 사귀다가 역시 헤어질 뻔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피츠제럴드가 가난하고 당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죠. 피츠제럴드가 쓴 자전적 에세이 무너져 내리다에서 피츠제럴드가 결국에 자기 와이프가 된 젤다와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 관련 언급을 해요.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비극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가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을 끝내버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는 기나긴 여름 동안 편지 대신 소설을 썼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유의 성공이었지요. 주머니가 두둑해진 남자는 1년 후에 그 아가씨와 결혼에 성공했지만 항상 유한계급에 대한 강한 불신과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게 성공했다는 소설이 피츠제럴드의 첫 장편소설 낙원의 이쪽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위대한 개츠비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결국 피츠제럴드는 늘 부유하고 아름다운 상류층 여인들을 사랑했고 자신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이거나 차일 뻔하면서
관계에서 그 계급 차이를 느끼는 그런 아픈 경험을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런 자전적인 경험이 이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에도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 소설을 말할 때는요, 여러분, 작품의 배경을 얘기해보면 좀 더 재밌습니다. 1920년대 미국, 이른바 재즈 시대입니다. 풍요와 낭만의 시대였죠. 광란의 20년대라고도 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동안 전쟁터였던 유럽은 무너지고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쟁 기간 동안에 유럽의 무기나 식량, 원자재 같은 걸 공급하면서 수출로 대호황을 누렸던 미국은요, 돈을 벌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주인공으로 거듭납니다. 자연스럽게 국제 정치적 권력도 이동하죠.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호황, 물질주의, 낙관주의 속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꿈, 이른바 아메리칸 드림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츠제럴드는 이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방탕한 시대의 이면에 있는 불평등이나 부패, 허영, 도덕적 공허함 같은 것들을 말했던 거죠. 자, 그러면 주인공 개츠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1920년대 뉴욕 롱아일랜드의 웨스트에그 지역에 있는 대저택에 개츠비가 삽니다. 소설 속의 이 웨스트에그는요, 아주 좁은 만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이스트에그 지역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는 작가가 여기서 가상으로 만든 지명입니다. 아무튼 웨스트에그에 개츠비 저택이 있고, 근데 맞은편 이스트에그 지역에 데이지의 집이 있습니다. 개츠비가 사는 웨스트에그가 신흥 부자들의 마을이라면 이 데이지가 있는 이스트에그는 전통적으로 대를 이어온 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츠비와 데이지의 계급적 차이를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사는 곳으로 구분해 둔 거죠. 참고로 뉴욕타임스는요, 이 위대한 개츠비에 대해서 형식미는 완벽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더라고요. 실제로 읽으면서 피츠제럴드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개츠비는요, 자신의 대저택에서 매일 밤 재즈와 샴페인과 위스키가 넘쳐나는 화려한 파티를 엽니다. 왜? 파티에 데이지가 올까봐. 5년 전에 헤어진 데이지를 혹시나 만날 수 있을까? 오직 그 이유로 매일 밤 성대한 파티를 엽니다. 개츠비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순진한 구석이 있죠. 옛날에 자기가 가난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데이지가 자기를 버리고 돈이 많은 다른 남자 톰 뷰캐넌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데이지를 되찾을 수 있어. 데이지가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렇게 믿습니다. 개츠비는 그동안 데이지를 되찾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피츠제럴드가 이 소설을 출간한 당시에 미국에서는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금주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그 시절 개츠비가 불법으로 은밀하게 제조한 위스키, 밀주를 판매하는 밀주업자로서 돈을 번 걸로 묘사되고 있죠. 경제적 번영기의 이면, 그 부패한 시대상을 작가가 주인공 캐릭터에 반영을 한 거죠. 개츠비는 대충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녹색 불빛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등장합니다. 개츠비가 웨스트에그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항상 녹색 불빛을 바라봐요. 그 불빛이 뭐냐? 만 건너에 있는 이스트에그의 데이지 집 선착장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개츠비는 데이지의 집을 바라보려고 맞은편에 자기 집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녹색 불빛은 사실상 주인공 개츠비의 꿈, 야망, 좀 확장하면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이 되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소설에서 개츠비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말이 굉장히 비극적이죠.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도 오랜만에 옛날 책을 꺼내서
또 혹은 처음으로 이 위대한 개츠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스토리는 여기서 줄입니다.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셨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개츠비로 나왔었고, 또 로버트 레드포드가 주연한 옛 영화도 있죠. 여러분, 이 책의 첫 대목하고 마지막 대목이 종종 언급되거든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첫 문장은 민음사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지금보다 어리고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한마디 해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충고를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면 언제나 이 점을 명심하여라. 이 세상 사람이 다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은 문학동네 책으로 읽겠습니다. 개츠비는 그 초록색 불빛을 믿었다. 해가 갈수록 우리에게서 멀어지기만 하는 황홀한 미래를. 이제 그것은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결을 거스르는 배처럼 쉴 새 없이 과거 속으로 밀려나면서도 끝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판단을 유보하면 희망도 영원하다. 여러분, 책 제목이 위대한 개츠비인데요. 이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단어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정말 순수하게 찬사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죠. 개츠비는 어리석었던 건가? 아니면 순수했던 건가? 참고로 저는 개츠비라는 캐릭터에 연민과 애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구독과 좋아요, 또 좋은 의견 담은 댓글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또 뵐게요.